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3단원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 중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 인권의 의미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오늘은 사회적 약자란 무엇이고 그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우리가 배려를 해줘야 되는가,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를 하는 이유가 그들이 단순히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켜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서 구성원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차이점, 이런 거를 오늘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적 약자는 사회적 약자란 무엇이냐? 우선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 문제가 조금 덜한데 아직도 미국이라든지 이런 사회에서는 이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회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뭐 미국이란 나라의 그 헌법이나 법에서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의 영화에서는,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백인, 그 다음에 흑인, 그 다음에 항인 인종, 이 세 가지 컬러를 가진 얼굴 모습들이 골고루 영화에 나오도록 하는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얘기죠.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수도권의 한 고등학교에서 졸업 앨범 사진 촬영을 하는데 퍼포먼스를 하면서 사진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아프리카 가나의 장례 문화를, 아프리카 가나라는 나라의 장례 문화는 좀 이 장례식을 좀 즐겁게 하는 그런 문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학생들이 그걸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이제 졸업식 앨범 사진에 아프리카 가나의 흑인들의 장례 문화를 가지고서 졸업식 앨범 사진을 찍었고, 그 영상과 그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가 되었고, 공교롭게도 이 흑인 출신의 흑인 출신인데 한국에서 텔레비에 출연도 해가지고 연예인 활동을 하는 어떤 분이 그 장면을 보고, 흑인 코스프레는 미국에서 엄연한, 그러니까 서양에서 엄연한 그거는 인종차별 행위이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된 적이 있다는 걸 저희 와이프한테 한번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한 판단은, 우선 흑인으로 변장을 하는 그런 것이 왜 인종차별이 되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이유를 몰랐고 아무래도 수도권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것이 인종차별이라는 것을 알고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비판한 흑인인데 한국에서 연예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비판도 틀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을 판단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역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1960년대에 미국에서 흑인 코스프레는 인종차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알려져 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회가 흑인 코스프레를 하면서, 흑인으로 변장을 하면서 흑인들을 너무 모욕감을 주고 항상 흑인들을 웃기게 출연을 시키고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는 흑인이 아닌 사람이 흑인 코스프레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청난 모욕감과 인권 침해라는 어떤 감정, 의식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화가 되었구나. 과거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단일 칼라 민족으로서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화 속에 있는 나라이고 국제사회와 교류를 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우리 사회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문제의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와 교류를 하면서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나라의 그 문화에서 볼 때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이젠 좀 조심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제가 와이프가 그걸 물어보길래 제가 했던 대답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역사적 맥락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당장 말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서 든 얘기는, 뭐 하다못해 이란이란 나라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여자들은 이렇게 머리에 스카프 같은 걸 써야 돼요. 근데 뭐 그거는 그 나라 문화인데, 그 나라 사람들이 그걸 다 그걸 쓰지 않으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문화라는데, 뭐 거기에 보편적인 가치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권을 얘기했지만 보편적 가치로서 언제 어디서나 적용 가능한 가치로 볼 때는 그게 좀 이상하게 보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키면서도 상대방과 다른 문화를 어느 정도는 좀 인정을 해야 상호 존중이 이루어질 수 있고 서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색 얘기가 갑자기 나오니까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그 흑인이 아닌 사람이 흑인 코스프레라는 것은 상당히 그 미국 이런 사회에서는 상당히 인권 차별적인 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사회적 약자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피부색, 그 다음에 장애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 장애가 또는 직업, 무슨 직업, 나는 판사야, 넌 청소부야,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지위, 넌 지위가 높아, 난 지위가 낮아, 또는 국적. 그 다음에 나이 등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말미암아라는 얘기는 이것을 이유로 말미암아 다른 사회 구성원보다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회적 약자. 이거는 상대적 개념입니다. 상대적 개념. 그래서 사회적 약자, 이 의미가 이거라면 사회적 약자가 겪는 고통, 약자가 겪는 고통이 뭐가 있느냐. 일단 첫째는 차별과 제가 잘못했습니다. 편견과 차별이죠. 편견과 차별을 보는. 그래서 제일 편견입니다. 인권 침해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분리입니다. 이 분리가 왜 문제냐면, 그러니까 어른들 세대가 편견을 어떻게 갖게 됐어요? 그럼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자식들조차도 이 분리되어 있는 삶의 공간에서 살다 보면, 그러니까 백인은 백인끼리 살고 흑인은 흑인끼리 살다 보면 흑인들 커뮤니티만 이루어지고 백인들 커뮤니티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네 사회에서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편견이 또 재생산이 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 뭐 예를 들자면 그 장애 이런 얘기 하나만 예를 제가 하나 들어줘.
이게 지금 통합교육이라는 말을 써요. 통합교육. 지금 우리나라는 통합교육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아주 특수하고 전문적인 학교를 따로 세워서 그 학교에 그 장애 학생들이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장애 학생들에게 더 좋다라는 의견입니다. 장애 학생들도 집에서 가까이에 있는 학교, 일반 학교에 다니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질문에 따라서 앞에 이야기한 장애 학생들을 위한 전문적이고 특수한 학교를 만들어서 그 학교에 그 학생들이 다니게 하는 것이 좋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사회는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가입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직업선택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특수하고 전문적인 학교가 있는 곳으로만 이사를 가야만 그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간다면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장애 아동도 근거리 배정, 이 근거리 배정 원칙에 의해서 일반 학교에도 통합학급이라고 하는 학급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렇게 그 장애 학생들만을 위한 전문적이고 특수한 학교를 따로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 일반 학생들 입장에서도 손해입니다. 장애 학생을 볼 기회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장애 학생들도 일반 학생들을 보면서 의사소통 한 번이라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박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반 학생들과 장애 학생들 간의 그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분리가 되면서 보이지 않게 선입견과 편견이 발생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원리적으로 보았을 때는 통합교육이 맞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그래도 최소한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한번 할 기회를 얻고 그들과 대화를 깊은 대화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고 있다는 걸 서로 느끼면서 어린 시절에 살아야만 그 장애 학생들도 교육을 받고 나중에 사회 구성원으로 이 사회에 진출을 해서 높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비장애인이라는 학생들도 나중에 애가 커서 어른이 되어서 하다못해 우리 동네 시장님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시장님이 되었을 때 벌써 이제 생각이 다른 거죠. 일반인들만 보고 자란 그 사람과 그 지도자와 그래도 장애 학생과 일반인이 함께 한 공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을 했던 지도자가 나중에 10년, 20년 우리 사회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그 어떤 정책을 만들 때 최소한 장애인이 있음을 아는 자와 장애인이 있음조차도 모르는 사람하고는 그 정책을 수립하거나 정책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조차도 교육입니다. 그래서 통합교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편견과 일단 편견을 없애야 차별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편견을 없애는 하나의 정책이에요. 편견을 없애는 정책. 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나온 게 우리나라 장애인의 거의 대부분은 선천적인 장애인보다도 후천적인 장애인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는 저도 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늙어서 갑자기 눈이 안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제가 작은 지병으로 다리를 못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들 70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지금 휠체어를 타고 사는 노인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은 눈에 잘 안 보여서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언제든지 그 장애인이 나는 아닐 것이다. 이건 편견입니다. 그것조차 편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상대적인 개념은 사회적 약자라는 거죠. 사회적 약자. 그래서 편견과 차별로 고통을 겪고 있고, 그 다음 정상적인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큽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큽니다. 학습지 빈칸인데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 장애인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 경제적인 독립. 자기 직업을 갖고 싶어. 왜냐면 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대접,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적 약자가 무엇이고 사회적 약자가 겪는 고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어떤 배려를 해야 되느냐? 배려. 일단은 개인적 차원이 있고, 일단은 사회적 차원이 있습니다. 사회적 차원이 있습니다. 사회라는 이제 국가적 차원이 되겠죠. 개인적 차원에서는 이들에게 공감, 더 나아가서 유대, 더 나아가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연대감,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제도인 공감. 그 다음에 사회적 차원에서는 일단은 차별금지,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이들을 위한 생계비죠. 이게 이제 학습지 빈칸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 그 다음에 고용. 그 다음에 이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교육이 필요하겠죠. 에듀케이션. 배워야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배려를 할 때 배려시 주의사항, 주의사항이 있어요. 배려시 주의사항. 중요한 것은 그건 뭐냐면, 배려할 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시혜적 성격이 되어서 시혜적 성격이 아니라. 이 시혜적이라는 말은 도와준다, 이런 뜻입니다. 불쌍히 여기어 도와준다라고 하는 게 시혜적 성격이라는 뜻인데, 그런 뜻이 아니라 요거를 설명하는 말이 있어요. 수급자라는 게 있고요, 수급권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요거하고 요건데 이게 뜻이 다릅니다. 수급권자는 도와준다라는 개념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고, 수급권자는 수급을 받을 수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수급자로 정책을 세웠죠. 이게 말 그대로 시혜적 성격이고, 이거는 이제 권리적 성격입니다. 즉, 우리 사회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회적 약자가 있고, 그 사회적 약자들이 편견과 차별의 고통을 겪고 있고,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뭐냐면, 이들은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웠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기도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이 사회 구성으로서 이 사회에 기여를 하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국가가 그동안 제공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그들이 정상적 삶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서 그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해서 정상적으로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여자로서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기본적인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권리적 성격의 수급권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혜적 성격이 아니다라는 것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는 사회 구조론에서 사회 구조가 있는 론에서 사회 안정과 관련됩니다. 그래야 그 사회가 안정적이면서도 평화롭게 그 사회가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이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이렇게 사회적 약자에게 이런 배려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들이 불쌍해서 도와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점을 오늘 수업 시간에 학습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